저는 메디컬 분야의 치약수 자기소개서 첨삭과 컨설팅을 수년간 진행하며 100건 이상의 자소서를 검토해 왔습니다. 또 합격한 학생들의 자소서를 분석해 300페이지 이상의 관련 자료를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은 자소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핵심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자소서 작성의 3가지 절대 규칙을 소개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3가지 규칙을 간과하면 자소서가 부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니 여러분께서 이 강의를 통해 반드시 자신의 자소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절대 규칙은 입사 자소서와 대입 자소서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입사 자소서와 대입 자소서는 근본적으로 목적과 평가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나 많은 학생이 이를 구분하지 못해 자소서 작성 초반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곤 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 자소서는 역량 중심입니다. 회사는 입사 지원자가 현재 얼마나 뛰어난 성과를 냈고 회사에 즉각적으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입사 자소서에서는 자신의 경력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대입 자소서는 다릅니다. 대학교의 입학사정관이나 교수님은 지원자가 현재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보다는 대학의 교육과정을 통해 얼마나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본인의 경력을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전공과 억지로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대입 자소서에서는 학교에 지금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보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학생 본인의 가치관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이를 위해 대학이라는 환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입사 자소서와 대입 자소서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사 자소서와 대입 자소서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면 왜 두 자소서를 구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입사 자소서는 성과와 능력에 집중하여 지금 당장 회사에 어떤 가치를 더할 수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반면 대입 자소서는 경험과 활동을 통해 얻은 교훈과 성장 가능성 그리고 본인의 비전을 서술합니다. 대입 자소서를 작성할 때 여러분은 그 활동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배웠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학에서 어떤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자소서를 통해 보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대입 자소서를 작성하며 많은 학생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본인의 활동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억지로 전공과 연결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대입 자소서의 핵심인 진정성을 떨어뜨리고 읽는 사람에게 부자연스러운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성과 중심으로 나열하며 일관성을 잃는 경우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학과와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활동의 나열만으로는 그 활동이 왜 중요한지 전달되지 않습니다. 셋째, 무엇을 했는가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왜 그 활동을 했는지와 이와 무엇을 배웠는지를 충분히 서술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경험을 통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입 자소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 자체가 아니라 그 활동의 이유와 배움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무엇을 했는가에 그치지 말고 왜 그 활동을 선택했는가,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가, 그리고 이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소서를 작성하면 여러분의 잠재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예시와 올바른 예시를 통해 대입 자소서 작성의 차이를 확인해 봅시다. 단순히 성과만 나열하는 방식은 읽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반면 경험 속에서 배운 점과 이를 통해 성장한 과정을 서술하면 여러분의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입 자소서는 단순히 성과를 나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경험을 통해 얻은 배움과 이를 바탕으로 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육 과정을 통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를 설득력 있게 서술하면 읽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메디컬 자기소개서 작성 특강 두 번째 주제는 성장형 자소서와 역량형 자소서를 구분하라입니다. 자소서는 크게 성장형과 역량형으로 나뉩니다. 성장형 자소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흐름을 통해 지원자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반면 역량형 자소서는 질문에 명확히 답하면서 경험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두 자소서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장형 자소서의 핵심은 과거의 성장 과정을 스토리로 풀어내며 지원자의 가치관과 목표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활동과 경험을 통해 독자가 스스로 그 성격과 역량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두 예시를 비교해 봅시다. 첫 번째 예시는 활동을 단순히 나열하고 성과를 자랑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두 번째 예시는 성장 과정과 배운 점을 스토리로 풀어내며 지원자의 가치관과 목표를 자연스럽게 연결했습니다. 성장형 자소서는 이렇게 독자가 쉽게 이해하고 몰입할 수 있는 구성이 필요합니다. 역량형 자소서는 질문에 명확히 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원 동기를 묻는 질문에서 바로 지원 동기를 제시해야 하고 활동과 성과는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투괄식으로 시작하여 독자가 질문의 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예시는 막연한 열정만을 서술해 독자에게 구체적인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반면 두 번째 예시는 지원자의 경험과 구체적인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동기를 설명하며 학업 목표를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역량형 자소서는 항상 구체적인 사례와 결과를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위 예시를 다시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형과 역량형 자소서 모두에서 중요한 것은 진정성과 일관성입니다. 자신의 경험에 충실하되 과장되지 않게 작성하며 활동과 목표가 일관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성장형은 스토리텔링, 역량형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설득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공적인 자소서를 작성하려면 먼저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토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작성한 후에는 전체적인 흐름과 일관성을 점검하며 독자가 읽었을 때 이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가졌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작성해보세요. 자소서 작성의 3가지 절대 규칙. 셋째는 읽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라입니다. 여러분 교수님들이 얼마나 바쁘신지 알고 계시죠? 그런 분들이 하루에 몇백 개의 자소서를 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정성스럽게 썼더라도 교수님이 소설처럼 곱씹으며 읽을 시간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 자소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읽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소서를 읽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면접장에서 바로 읽기도 하고 특정 키워드만 검색하며 훑어보기도 하죠. 하지만 평가 기준이 소수점 단위까지 정량적으로 채점되는 것을 보면 분명 잘 쓴 자소서와 못 쓴 자소서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교수님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자소서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맞춤법 검사기를 활용해 오류를 최소화하세요. 다음으로 문장은 최대 3줄을 넘기지 말고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문단별로 들여쓰기를 하고 필요하면 소제목을 추가하면 읽는 사람에게 훨씬 편리합니다. 특히 이 두괄식 작성법을 기억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을 글의 앞부분에 명확히 제시하고 글의 끝부분에는 이 점이 의사나 약사가 되었을 때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연결하여 마무리하세요. 교수님이 질문에 답을 찾느라 고민하게 만든다면 그만큼 피로도가 올라가고 점수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두 예시를 비교해 봅시다. 첫 번째 예시는 나열식 구성으로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나오지 않아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반면 두 번째 예시는 질문에 대한 답을 두괄식으로 바로 제시하고 경험과 목표를 연결하며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되었습니다. 교수님 입장에서는 두 번째 예시가 훨씬 읽기 편하고 설득력 있게 느껴지겠죠. 두괄식 작성법은 평가자의 시간과 피로를 줄이기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글의 맨 앞부분에 나와야 교수님이 글을 읽으며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게 됩니다. 핵심 메시지를 빠르게 전달하는 두괄식 작성법을 활용해 보세요. 교수님이 자소서를 통해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질문에 대한 답과 지원자의 잠재력입니다. 답변은 항상 첫 문장에서 명확히 제시하고 그 답을 뒷받침할 경험과 사례를 서술하세요. 마지막에는 그 경험이 여러분의 목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면 완벽합니다. 자소서는 글의 내용만큼 가독성도 중요합니다. 문장이 지나치게 길거나 복잡하면 교수님은 글을 읽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문장은 3줄을 넘지 않게 작성하고 복잡한 문장은 쪼개세요. 또한 들여쓰기와 소제목을 활용해 글을 시각적으로 정리하면 훨씬 더 읽기 편한 자소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소서는 결국 읽는 사람을 배려하는 글쓰기입니다. 교수님이 글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 고민하거나 해석할 필요가 없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세요. 두괄식 작성법을 활용하고 시각적 가독성까지 고려한 자소서를 작성한다면 분명 교수님께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